아이가 통잠을 왜 자야 되나, 뭐 낮에 자면 안 되나, 그러면 도대체 밤중 수유는 언제 끊는 거고 어떻게 끊는 거며 수유기에 따라서 적정한 수유량이 얼마냐라고.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신생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사실 정말 원초적이지만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검색 많이 하잖아요. 50일의 기적, 100일의 기적, 통잠은 언제 자나요? 그쵸? 맞아요. 잘 자야지 또 아이가 무럭무럭 크고, 잘 자야지 우리 엄마들도 산후조리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자야 되는 그 잠의 기본 베이스가 잘 먹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배부르게 먹고 제때의 끼니를 잘 채우면은 거의 신생아 아이들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대부분의 시간을 자는 데 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아이를 케어하는데 쉬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엄지맘의 경우는 굉장히 아이가 잘 잤어요. 네, 제가 말했죠. 순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제가 뭘 많이 들었냐면, 우리 복덩이는 엄마 이렇게 모자동실만 갔다 오면 잘 잔다고, 엄마 쭈쭈를 양껏 먹고 온 것 같다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양껏 먹고 왔다가 핵심이에요. 그쵸? 근데 저도 첫째 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건지, 다 먹었는지, 그리고 애가 자꾸 젖을 물고 자. 그러면은 이제 빨지 않거든요? 뭐 어떡해.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좀 겪었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이론들, 내용들을 좀 오늘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일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즉 아이가 생후에 100일 정도가 되면은 밤중에 잘 깨지 않고 통잠으로 점점 더 길게 자야 된다라는 말인데, 실제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50일이 지나면서부터 100일 무렵에는 정말로 통잠을 잤어요. 시간은 한 11시 요쯤에 자서 아침 7시까지 자는데, 중간에 기저귀만 제가 한번 갈아주고 거의 저도 뭐 뻗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7시간, 8시간 가량을 아이가 푹 자니까 저도 푹 자고, 굉장히 육아하는 데 있어서 잠으로 새벽에 깨는 것 때문에 고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저는 모유 수유를 밤중에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해요. 그런데 분유로 이제 아이에게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엄마는 아빠가 일어나가지고 분유를 타서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수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잠을 깨죠. 네, 이런 장단점은 있으나 확실히 모유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빨라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수유의 텀이 좀 짧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좀 더 빨리 깨겠죠. 분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먹으면 배가 부르고 든든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수유 텀이 좀 길다라는 거. 요런 게 좀 차이가 있겠죠. 아이가 통잠을 왜 자야 되나, 뭐 낮에 자면 안 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요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요때 자야지 노화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골든타임에 잠을 푹 자야지 아이가 무럭무럭 뼈도 튼튼하게 크는데, 이 시간에 아이들이 안 자고 놀고 있고 뒤척거리고 또 깊은 잠이 아니라 얕은 수면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장이나 면역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잠은 정말 보약이다. 그래서 엄마가 잘 먹이고 아기가 자고 싶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재우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좀 패턴을 잘 놓치지 않고 맞춰서 아이가 그 밤 시간에 푹 자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아이가 몇 시간 텀으로 먹었는지, 그리고 아이를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검색해 보실 거예요. 저는 요렇게 차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요 차트를 제가 우리 엄지TV 보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요 아래 URL 들어오시면은 제가 요 차트 파일 올려놨으니까요. 무한으로 다운받으셔서 복사해서 막 나눠 쓰세요. 네. 우선은 여기 일자가 있고 아기 이름이랑 태어난 지 며칠째 그리고 참고사항은 예를 들면 오늘 예방접종 날이니까 목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될 것 같고 시간은 0시부터 23시까지 요게 원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몇 분에 수유를 하는데 모유 수유 같은 경우에는 좌우,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서 골고루 15분 정도씩 먹이라고 하잖아요. 몇 분씩 먹였는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어요. 전량이 늘으면은 이번 수유텀에는 왼쪽을 먹였어요. 그럼 왼쪽에 체크가 되겠죠. 다음번 수유텀에는 또 왼쪽을 먹이면 안 되고 오른쪽을 먹여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은근 헷갈려서 까먹는다? 그래서 저도 어느 쪽 먹였지? 네. 그래서 막 가슴이 좀 더 딱딱한 곳이 더 차 있으니까 여긴가? 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얼마나 먹였는지 체크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유축을 해놓는 경우에는 유축하고 나면 몇 밀인지 유축기에 뜨잖아요. 그래서 그 유축 몇 밀리 했다. 분유를 먹이는 아이들은 뭐 수유 상관없이 분유 몇 밀리, 밀리수 정확히 체크해서 몇 시 몇 분에 분유를 먹었는지. 그러면 원데이에 하루 텀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2시간마다 3시간마다 그리고 요 시간에 뭐 이런 게 패턴이 잡히겠죠. 그거를 좀 체크하시는 거고 배설도 먹고 얼마 뒤에 싸는지 소변, 대변 제가 체크해 놨고요. 체온 같은 경우에는 하루 3번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재고 그리고 목욕하기 전후로 재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재라라고 뭐 얘기를 하시는데 열이 날 때를 대비해서 제가 요 칸을 만들어 놨어요. 저도 평소에는 재지 않았고요. 네. 그냥 이마로 이렇게 아이 우유 먹이다가 이마에다가 제 입술을 댔을 때 조금 온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체온계를 쟀어요. 엄마 온도계죠. 그리고 열이 날 때에는 수시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체온을 체크할 수 있게끔 써놨습니다. 메모란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들, 네, 뭐 전달하고 싶은 거 쓰면 되는데 웬 전달인가요? 하고 하실 수 있겠죠. 저는 이 일지를 어떻게 썼냐면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이게 50일 이후부터는 일을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도 있었고 저희 친정 엄마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신랑도 있었고 넷이서 아이 하나를 두고 육아를 이렇게 퐁당퐁당 이게 번갈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게 필요했어요. 잠깐 외출을 나가더라도 뭐 구두상 얘기할 수 있죠. 애기 4시에 뭐 몇 미리 먹었어. 대변 쌌어. 뭐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단 요거 하나 딱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때그때 체크하면은 우리는 패턴을 알 수 있으니까 좋고 체크할 수 있으니까 좋고 아이의 전체 수유량이나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육아를 하는 분이 바뀔 때 그 시점에는 인수인계 차트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용하게 쓰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거를 무료로 다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통잠으로 깊이 잠을 자려면 밤중 수유를 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밤중 수유는 언제 끊는 거고 어떻게 끊는 거며 도대체 방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선은 밤중 수유는 6개월 가량부터 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개월에서 6개월부터 끊는 아이들은 분유를 수유하는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유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좀 더 잘 되고 아이가 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밤중에 자기 전에 먹은 모유로 충분히 밤새 있을 수가 없어서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7개월, 8개월 요 정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돌이 가까워지고 있고 9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밤중 수유를 끊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배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밤중 수유를 끊을 수 있게끔 뭐 쪽쪽이라든지 뭐 아니면 보리차를 중간에 먹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 번에 올리더라도 좀 독한 마음으로 끊게 한다든지 해서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유치 관리에도 어렵고요. 자꾸 아이가 밤중에 중간에 깬다라는 건 이 수면 패턴이 깊이 자지 못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중 수유는 여러분들 제가 다음 편에서 따로 밤중 수유편만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아이는 한밤중에 깊이 자야 한다. 6개월부터는 밤중 수유를 끊는 훈련 연습을 해야 하는데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은 7에서 8개월 정도부터는 끊어야 하고
9개월이 돼서도까지도 끊지 못하면 정말 과감하게 좀 끊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낮에 좀 배부르게 잘 먹어야 되겠죠. 저는 신생아 한 달 시기까지 아이가 자꾸 젖을 물고 스르륵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배부르게 먹지 못하면 분명히 조금 있다가 또 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유를 먹이면서 아이가 먹다 잠들라고 할 때 귓볼을 만져주거나 발바닥을 조물조물 해가지고 반사신경을 좀 이용하는 거죠. 아이가 자꾸 잠들지 않고 깨게끔. 저는 귀를 만졌어요. 네, 귀를 만져주니까 아이가 먹다가 잠들다가도 다시 먹고 또 잠들다가도 다시 먹고. 그래서 결국은 한 번에 먹을 때 잘 먹여야 하고 먹고 나서 바로 그냥 스르륵 잠들게 하는 게 아니라 트름 하잖아요. 트름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트름하고 바로 눕히지 마시고 밥 먹고 나서 15분 정도는 트름하고 이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하면서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걸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낮잠을 2시간 이상 길게 재우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일부러라도 좀 깨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낮잠도 마찬가지고 밤에도 마찬가지고 너무 조용하게 아이를 재우면 이 아이가 잠귀가 굉장히 밝은 아이가 돼요. 예민하다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도 아이 자고 나서 TV도 못 보고 조용히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TV 틀어놓고 재우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백색 소음일 수도 있는데 적당한 소음 환경 속에서도 아이가 잘 자게끔 해야지 낮에 너무 막 암막 커튼에 다 꺼놓고 자장가 틀어놓고 이렇게 어둡게 푹 자는 정말 푹 자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밤에 안 잔다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유기에 따라서 적정한 수유량이 얼마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렇게 제가 표에 좀 같이 차트를 넣었어요. 보통 2주까지는 평균 체중이 한 3.4kg 정도 된다 하죠. 이때는 하루 수유 횟수가 한 8회 정도 이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1회 수유량이 80ml, 하루 수유량이 640ml. 요거 여러분들 표에 체크하시면 나올 수 있겠죠.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는 상황 아닌 이상은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날그날 아이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5, 6개월 가량부터는 수유만 하진 않고 이유식을 시작하죠. 이유식, 공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 수유량이 다시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예전 먹던 대로 그냥 계속 수유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줄이고 대체해서 먹여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수유 횟수를 갑자기 늘리는 그런 급등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는 2에서 3주 생후에 그리고 5에서 6주 그리고 7에서 80일 네 거의 뭐 한 3개월 100일 가량으로 해가지고 좀 한번 쭉 크죠. 그리고 나선 이제 9개월 가량에서 또 한번 급등기인데 요때는 아이가 굉장히 잘 먹어요. 네, 그러니까 요때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패턴상 밥 먹을 시간이 아닌데 라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조금 타서 먹여보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이가 목욕하고 나서 혹은 활동을 좀 과격하게 하고 나서는 목이 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수유를 하거나 보리차를 먹이거나 해서 아이에게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해주시는 거 요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유를 하고 나서는 바로 목욕을 하거나 과격하게 뭐 이렇게 활동을 하게끔 아이를 엎어놓거나 하지 않는 건 당연히 우리 엄마들의 기본 상식이니까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네,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엄마의 가슴이 조금 젖이 딱딱해지면 꽉 찬 거고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니까 아직 젖이 없어 라고 하는데 저도 네 엄마 젖이 말랑말랑하니까 아가야 젖이 없어 분유 먹을까 라고 했는데 참 신기하게 아이가 빨면은 또 그만큼 나와요. 그래서 엄마의 몸과 아이의 배는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먹이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조금 더 보충을 하고 해서 엄마의 전유 후유까지 모유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끔 모유 수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이 성장 과정에서 주당 200에서 300g 정도의 체중이 늘은지를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체중계를 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혹은 2주일 또는 우리 요 시기에는 병원에 되게 자주 가잖아요. 병원 가실 때 주수에 맞게 계산하셔가지고 아이가 체중에 맞게 잘 크고 있는지 섭취하는 수유량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원령별로 우리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수유를 해야 되고 수유량이 얼마만큼 되고 또
이 수유와 수면 패턴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패턴 체크를 하는 거는 아이를 위해서도 엄마를 위해서도 저는 해두면 굉장히 좀 아이를 케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내 감으로 육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스마트하고 현명하게 육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서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대부분 같이 신랑하고 또는 엄마하고 또는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내용 전달이 누락되지 않게끔 요 표로 가족들이 잘 보는 냉장고에 붙여서 서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전문가들에게 더 많이 자문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는 요 내용 아래에 화살표, 제목의 화살표 누르시면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 카페 주소 누르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올려놓을 테니까요. 무한으로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독도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